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5월 3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관세 유예와 중동 세이즈 성과 때문인데요. S&P 500이 그리고 다우가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전해진 두 가지 소식에 대해서 주말에 트럼프가 본인의 탓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월마트가 이번 달 말부터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요. 무디스는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월마트는 너희들이 가격 인상분을 모두 소화해야지 고객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향 소식에 대해서는 내 탓 아니고 바이든 탓이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모두 내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죠. 5월 15일 목요일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2 세 번째 미공개 영상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시즌2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요. 저도 출연합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계속 전해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채널K에서 트렌드 코드 K과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 저녁에는 미국 주식 옵션 스콜 오랜만에 말씀드렸습니다. MTS 졸업하고 이제 ATS로 실전에 대응하는 김주영 캐스터의 모습 살펴보시고요. 더불어서 어제와 오늘은 11시에 K픽, 박명석의 K픽에서 어제는 신세계 이마트 주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티니핑, 요즘에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티니핑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박명석 앵커의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쇼츠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키움에서 이번 주간 기준으로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금 가격은 계속 오를까?에 대해서 쇼츠로 전해드릴 거고요. 이번 주 내내 금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죠. 이와 함께 키득키득 LS 마린 솔루션 다녀온 김지영 캐스터의 정말 체험 삶의 현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트렌드 코드 K과자 편에서 신상 과자들이 눈에 익숙한 이유에 대해서 박명석 앵커가 또 썰을 풀어드렸습니다.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주 초반에 전해드렸던 뉴욕 증시 주간 전망에서 주간 기준으로 이슈되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룹3 베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닛 옐런 전 재무장관 그림을 그려줘가지고요.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자, 제미나이로 그린 이미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모습을 조금 우호적으로 그려줬습니다. 중국 인사들의 표정은 좀 밝은 편이고요. 미국 인사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스위스 인사의 표정도 뭐 그냥 보통 좀 뭐라고 할까, 긴장된 표정이라고 할까요? 코파일럿 그린 이미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 관세 관련 고위급 회담 이야기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현장 사진도 뭐 전혀 촬영한 게 없다 보니까 중국과 스위스 간의 만남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줬고요. 챗GPT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줬습니다.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 거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표현을 좀 한 것 같은데요. 현재 관세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 뒤에 산이 스위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그래도 저와 공부한 시간이 길어서 나름 의미를 잘 살려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주요 지수 살펴보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3.4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7.15% 상승했고요. S&P 500이 5.27% 크게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일주일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다우존스 0.26% 상승, 그리고 S&P 500이 1.3%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나스닥도 거의 다 올라왔네요. 0.52%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주에 상승한다면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봐야 알겠죠?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4.46% 상승, 6주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5%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은 6.82% 상승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2% 가까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만큼 빅7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의 상승폭이 컸다고 봐야 하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간 기준으로 10%대 급등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1.16% 하락세 보이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주간 썸네일로 증시 동향 살펴보죠. 5월 3주차 주간 전망에는 주말과 휴일에 열린 미국과 중국 간 스위스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서 주간 증시가 크게 변동도 되고 또 방향성도 달라질 것으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장 전부터 지수 선물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이 상호관세 유예와 그리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정말 시장에는 불을 뿜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이제 시작이 되자 정말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나스닥이 4.35%, S&P 500이 3.16%, 다우가 2.81%, 러셀 2000이 3.41% 등 모두 하루 만에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미중 상호관세 3개월간 115% 인하 적용을 하고 보편관세 10%는 유지한다. 그리고 상호관세의 일시적 유예 3개월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S&P 500에 새로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8% 급등을 했고 다음날 정규 시장에서는 25% 넘는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화요일은 나스닥이 5일째 상승했고요. S&P 500이 이틀째 강세 흐름 나타낸 가운데 다우는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자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64%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방문하면서 중동 순방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무기 수출 협상과 함께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AI 반도체 공급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그리고 의회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결되긴 했지만요. 수요일 엔비디아가 또 4%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급 재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급등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엔비디아가 어느새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도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뒤에서 살펴보시죠. 그리고 목요일은 나스닥이 7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0.18% 약보합 마감했고요. S&P 500과 다우는 다시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셀 2000도 상승 전환했는데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 감소하면서 5년 내 최대폭 감소 하락세를 보이며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그리 좋지 않은 지표가 나타나자 시장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9월과 10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3분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대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현객 속에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것을 시사하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월마트가 실적은 좋게 발표했지만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들의 가격 인상을 5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
자체적으로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또한 풋라커가 피인수 소식에 무려 86% 가까이 폭등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자, 금요일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였는데 예상과는 좀 다르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모두 상승했고요. S&P 500 5일째 상승 마감했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부진하게 나타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더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EU와 무역 협상 개시 소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하원에서 공화당 반발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마감 이후에 무디스가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지수 선물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증시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중 관세 유예가 불러온 글로벌 증시 강세 정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보편 관세 10% 유지, 상호 관세 115%의 3개월 유예, 여기에 중동 순방에 따른 세이지 외교 성과가 더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이에 S&P 500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간 플러스로 전환했고 다우와 나스닥 100도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월마트의 가격 인상 경고와 무디스의 국가신용 등급 하향은 이후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월마트의 가격 인상에 대해 관세 탓하지 말라, 자체적으로 가격 인상을 소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무디스에 대해서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바이든 탓이야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 관세 탓과 내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흐름 아무래도 김지영 캐스터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전해드릴 것으로 보이고요. 섹터의 경우 11개 중에 11개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9개 섹터가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IT가 8%대, 경기소비재가 7.7%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6.5%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가장 적게 상승한 헬스케어가 0.26% 상승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섹터 자체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고요. 부동산도 주 후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등세 나타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7개가 상승 중인데요. 산업재가 8.92%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경기소비재는 마이너스 4.84% 기록 중인데 지지난주라고 해야 되겠죠. 무려 11%대 하락세에서 거의 7% 넘는 반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3주차 주요 이벤트와 실적 동향 살펴보면 물가지표와 소비지표, 심리지표 등 하드 데이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근데 이제 심리지표는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 봐야 하겠는데 소프트 데이터가 계속 나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게 다음 그리고 다다음 달 지표에 어떻게 나타날지 좀 살펴봐야 하겠고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죠.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한번 하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JP 모간이 아니죠. JP 모간인데 제이미 모간이라고 썼네요. JP 모간이 제53회 글로벌 IT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 진행했고 또 2025 소원 투자 컨퍼런스 등 헤지펀드들의 투자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종목의 차별화 양상도 가져왔습니다. 자, 2분기 어닝 시즌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지난주 다우 2개 포함 S&P 500 11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섹터별로 다양하게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디어앤코가 7.89%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 보였고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6%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지만 중동발 AI 공급 재개 모멘텀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6%대 상승 마감했죠. 월마트가 2.57%,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1.18%,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0.08% 강세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약 70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 차이를 두고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애플이 3조 1,550억 달러로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아마존이 2조 1,82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210억 달러로 2조 달러 이상 기록 중이네요. 사우디 아람코가 1조 6,860억 달러로 6위, 메타 플랫폼스가 1조 6,100억 달러로 7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8위는 테슬라로 한 계단 또 올라섰습니다. 1조 1,270억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1,080억 달러, 브로드컴이 1조 740억 달러, 그리고 TSMC가 1조 70억 달러로 총 11개 기업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어서고 있고요. 월마트가 7,860억 달러, JP모건 체이스가 7,435억 달러, 그리고 비자가 6,994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S&P 500 히트맵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말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약 한 20여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다고 봐야 하겠는데요. 특히 빅7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테슬라가 17%대, 엔비디아가 16%대, 그리고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스가 8%대 상승을 보였고요. 한동안 관세 이슈로 부진했던 아마존과 애플도 6%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 탄력성이 가장 적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3.54%의 견조한 모습 나타냈고요.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건강보험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주간 기준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중동 AI 칩 공급 재개와 함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간 기준으로 44% 폭등했고요. NRG 에너지는 실적 호조와 함께 자산 인수 소식에 33% 넘게 급등,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에 버스트 솔라도 27% 가까이 급등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39%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 세계 종목 하나 살펴보면 CEO 사임과 가이던스 철회, 여기에 메디케어 관련 사기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에 건강보험업체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23%대 급락했고요. 성장세 둔화 우려 속에 파이서브도 9%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실적 우려가 더해진 허쉬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부분별 ETF 소식도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 1Q 7.28%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가 10.5%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TAN 1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죠. 마지막으로 키움전사 매매 동향 살펴보면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또 지지난주와 별다른 차이 없습니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그리고 테슬라가 36% 가까이 급등했고요. 30% 이상 급등했으며 17%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급등세는 과히 놀라울 따름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수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다고 합니다. 모처럼 봄 기운 많이 느끼시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권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뉴욕 증시 주간 전망으로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